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 요건이 해당되는 경우에 후견인이 선임이 되고 후견인이 사건 본인을 후원하면서 각종 법률행위와 신상에 관한 사항을 대리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이 되신 후에 사건 본인을 치료 목적으로 다른 병원에 격리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사례를 가지고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을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격리하거나 거주하는 물건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이 되신 분이 사건 본인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킨 상황이었는데요. 성년후견인은 사건 본인의 치료 목적을 위해서 정신병원이나 그 밖에 다른 장소로 격리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사건 본인을 치료 목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면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그냥 옮겨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민법에서는 성년후견인이 사건 본인을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에 다른 장소로 격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러한 내용들이 성년후견 심판문에도 표시가 됩니다. 심판문에는 성년후견의 법정대리인의 범위와 관련해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그럼 누가 제출할까요? 신청서는 청구권자는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다른 장소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신청과 함께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해서도 매도 등 이런 것들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청구 이후에 사건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격리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적시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서 사건 본인의 병원비 또 후원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제출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성년후견인의 권한은 모든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런 허가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과 그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들은 1년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이고 사건 본인의 복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격리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을 처분하는데 어떻게 처리 절차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